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 추가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계속 가둬놓고 재판을 받고 싶었으나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5월 10일 자정에 석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구속을 해놓고 가둬놓고 재판을 받게 하는 그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일 경우 구속해놓고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정경심 교수는 충분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을 너무 질질질 끌고 있어요. 처음에 수사할 때는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 국정감사 때 조금만 기다리면 다 나온다, 이게 무리한 기소인지 무리한 수사인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 나온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재판이 너무 늘어집니다. 공판 준비 기일만 수차례를 반복했어요. 정식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 공판 준비 기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이 굉장히 늦게 들어갔고 이 재판도 굉장히 지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검찰과 조국 정경심 교수와의 이 재판 과정을 짧은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 재판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로 편법으로 부를 축적했죠. 정경심 교수 측은 아니요,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세요. 네.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했죠. 아니요, 표창장 위조 안 한 걸 입증하십시오. 네. 정경심 교수 입시 관련돼서 비리 저질렀죠. 아니요,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걸 입증하세요. 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재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검찰이 여러분한테 너 사람 죽였지? 아니요, 사람 죽이지 않은 걸 입증해봐. 네? 입증 못해? 그럼 넌 살인자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뭐 약간의 비약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만 놓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검찰은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을 한 뒤에 직인 부분만 바꿔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인 파일이 나왔네, 어떻게 했네, 딴소리가 계속 법정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본 내놔랍니다. 원본만 내놓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 아니냐. 원본이 없다니까요. 원본이 없어? 너 위조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와 범행 방법 이런 게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이 범행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죄가 나는 게 재판이에요. 공소장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허접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재판을 이기지 못해요. 언론 플레이만 계속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이미 망신 주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 영리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구술을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뒤집어 놨어요. 적당히 했어야 적당히 빠질 텐데 이제는 빠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KBS의 정현주 사장도 그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몰고 가고 그 주변 사람들을 털어서 괴롭히고 망신 주고, 그걸로 검찰은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한 거였습니다.
검찰의 힘을 과시할 수만 있으면, 우리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만 있으면 유죄냐 무죄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국민이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계속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적당히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적당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유죄를 만들지 못하면 검찰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유죄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 공소장 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건 이 사람들이 죄가 없음을 역으로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분 토론 보셨나요? 미래통합당의 정미경인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계속 똑같습니다. 입증하면 그만이다. 정경심 교수 측이 입증하면 그만이다. 입증을 안 했다는 사람이 무슨 수로 합니까? 나는 안 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입증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마녀 사냥 같은 게 돌아다니면 이 피해자들이 입는 이 답답함이거든요. 내가 안 했다는데 안 했다는 걸 입증하라고 하니 속이 터질 노릇이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 의혹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 안 했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 아니냐, 엄마 아빠 찬스 쓴 건 맞는 것 아니냐, 스펙 만들기에 부모 찬스를 쓴 것 맞는 것 아니냐, 그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걸 겁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문제는 이게 형사재판을 다뤄야 할 사안이냐 아니냐, 이것이 일기장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사안이냐 아니냐,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이걸 가리는 사안까지 와버렸거든요. 이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전 국민에게 아주 몹쓸 사람들로 매도됐어요. 이 사람들의 인생은 거의 파괴됐습니다. 이젠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의 싸움이지 도덕적인 부분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너무 오바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그냥 도덕적인 문제로 공격하기 아주 좋은 소스였어요.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죠. 미통당도 이걸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조로남불,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했으면 사실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재판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수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수사일까요? 조국 전 장관의 딸의 표창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어떤 게 더 이 사회를 멍들게 하는 행위였을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영역을 법의 영역까지 무리하게 끌고 간 사건이 이번 조국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이야기 짧게 해드릴게요. 자, 단국대에서 제1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이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닙니다. 공소장에 이 논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재판은요, 검찰이 공소장에 쓰여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을 불러서 자꾸 신문을 합니다. 왜일까요? 재판에도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 이 증인을 왜
불러서 자꾸 신문을 하는 걸까요? 망신주기죠. 그냥 이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이야. 망신주기일 뿐입니다. 좋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받아서 감옥을 가야 될 사람인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많은 국민들한테 찍히는 거예요. 자, 오늘 법정 증언이 나와서 검찰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단국대 제1저자 논문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가 논문 초안을 작성해 제출한 것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그간 조 씨의 논문이 허위라고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장도 힘을 잃게 됐다. 당시 제1저자 논문을 게재한 대한병리학회 측 인사는 7일 법정에서 정 교수의 딸 조 씨가 논문 초안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연 고교생이 논문 내용과 같은 전문적인 실험을 할 수 있냐는 검찰의 추궁에 대해서도 논문과 무관하게 활동 내용은 기관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자, 이번 재판에 출석한 A 교수는 조 씨의 인턴십 확인서에 2주 실습 후 논문 초안이 작성됐다고 돼 있다. 이 정도 내용은 수행했다고 볼 수 있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루는 건 흔치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실험실 상황과 연구자의 수준을 알지 못하지만 외부기관 보조 등 모든 내용이 활동에 다 작용한다. 이렇게 덧붙였다. 검찰이 조 씨가 쓴 초안과 학회에 제출한 논문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다며 증언을 뒤집으려 했지만 A 교수는 어느 정도까지 동일하게 써야 초안이다라고 단언해 말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김선희 부장판사까지 나서 고등학생이 실험에 성실히 참여하고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것처럼 읽히냐고 추궁했지만 A 교수는 PCR은 까다로운 실험이고 논문과는 별개라면서도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며 우수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 교수는 검찰 측 증인이었지만 증언 내용은 검찰의 입증 의도와는 정반대였다. 덕분에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은 채 20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검찰의 주 신문 과정에서 조 씨의 활동 자체가 문제 없었음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자, 이게 오늘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이 했었던 체험 활동,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감옥에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 활동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안 한 학생을 열심히 했다라고 써주면 우리는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바라봐야지. 조국이 나쁜 놈임이 확실해. 정경심은 나쁜 사람임이 확실해.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재판은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자, 추가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주장했었던 것이 지금 판판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반대 신문, 즉 변호인의 신문에서 나온 반대 상황을 거의 언론에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있는 검찰 측 신문을 취재를 하고 보도한 다음에 오후에 변호인 신문을 할 땐 퇴근해버린다. 언론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했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이뤄내야만 할 것이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